오늘은 약인성 통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뭔가 약을 꾸준히 드시고 있는 분 계시죠? 어떤 분들은 드시는 약 한번 다 가지고 나와보세요 그러면 정말 보따리로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가끔은 농담으로 야 그거 다 드시면은 식사 안 하셔도 괜찮겠네요 뭐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약을 많이 드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약이,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원인이 돼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복용 중인 약이 많다 하는 분들은 오늘 내용들을 좀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지혈증 약 많이 드시고 있죠? 고지혈증 약 보면은 뭐 심바스타틴이라든지 뭐 로스바스타틴이라든지 끝에 이 스타틴이라는 성분명이 붙어 있는 약들, 여기 이제 고지혈증 약인데요. 이 약들에 먹고 꼭 감기 몸살처럼 이렇게 몸이 쑤시고 아픈 이런 통증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육 통증이 상당히 좀 잘 나타나는 편이고요. 특히나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약을 드실 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서 신중하게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아주 극소수에서는 횡문근융해증이라 그래서 이 근육 세포들이 다 이렇게 융해가 돼버리는 그런 질환들이 생기기도 하는 약이죠.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많죠. 혈압약 중에서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하는 혈압약이 있어요. 보통 말초에 혈관들이 수축되어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늘려서 말초까지 피가 잘 공급이 되도록 해서 말초 저항성을 좀 낮춰주는, 그래서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인데요. 대체적으로 뭐 아모디핀 뭐 이런 식으로 끝에 뭔가 디핀이라는 글자로 끝나는 약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약 모양도 약간은 특이해요. 이렇게 팔각형 모양으로 생겨 있는 거, 노바스크라고 하는 처방이 가장 특징적인데요. 말초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이 지절도, 손가락 발가락이 아프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유 없이 오후가 되면 이렇게 다리가 퉁퉁 붓는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고, 머리가 아픈 부작용도 꽤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변비 같은 경우도 좀 잘 생기게 되고요. 해서 만약에 내가 손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데 자꾸 손이 뻣뻣하고 아파, 그리고 자꾸 부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혈압약을 이런 걸 드시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약 처방해주는 의사 선생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상의할 필요가 있겠죠. 피부가 어디 뭐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어떤 통증이 꽤 오래되거나 할 때 그때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프레드니솔론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약들은 상당히 부작용이 많아요. 오래 쓰다 보면은 당뇨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약 자체가 혈액 흐름을 상당히 좀 안 좋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뼈를 좀 약하게 만들어서 골절이 잘 일어나거나 대퇴골두 무혈성 기사 같은 게 일어나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약을 이제 꾸준히 쓰다 보면 이제 골다공증이나 근병증 같은 경우도 좀 잘 발생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약들은 좀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많이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약으로 쓰는 약도 있어요.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해서 인이 우리 뼈 쪽으로 좀 잘 가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처방인데, 알렌드로네이트라고 하는 이 포사맥스나 뭐 악토넬이나 이런 상품명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약들을 먹으면은 점막 손상이 상당히 좀 심해요. 그래서 약을 먹을 때 그냥 약만 먹게 되면 상당히 뭐 속이 쓰리다든지 따갑고 아프다든지 이런 위장 통증들을 많이 일으키는 편이고요. 약이 고농도예요. 상당히 일주일에 한 번 먹거나 뭐 어떨 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거나 뭐 3개월에 한 번 주사 맞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약을 먹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맞아도 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약이 한꺼번에 들어온 거니까 상당히 고용량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고농도로. 그러다 보니까는 약 주사를 맞거나 이제 약을 먹고 나면은 몸살 같은 통증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또 3년 이상 골다공증 약을 꾸준히 먹었던 분들 중에서 이빨을 뺐는데 뺀 자리가 아물지가 않는다든지, 뭐 이제 임플란트를 박으려고 했는데 나사를 박기가 어려울 정도로 턱뼈가 약해져 버렸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는 내가 만약에 골다공증 약을 오랫동안 먹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꼭 충분히 상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통풍약으로 먹는 콜치친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어요. 이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 약으로 요새 쓰이는 것 중에서 항말라리아제, 크놀로피논 같은 약을 이제 같이 처방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약들을 드시면은 좀 간 독성도 있고 근육이나 신경 손상을 좀 잘 일으켜요. 그래서 몸이 좀 저린다든지 이런 통증들도 좀 잘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아플 때 뭐 먹어요? 진통제 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진통제도 상당히 좀 부작용이 많은데요. 자, 이제 진통제를 내가 아프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진료하다 보면은 뭐 나는 판피린을 10년째 날마다 먹고 있어.
뭐 판코를 이렇게 싸다 놓고 날마다 뭐 두세 병씩 까서 먹고 있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좀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일단 진통제 종류를 오랫동안 쓴 재작년 정도에 이제 나왔던 보고예요. 진통제를 한 2년 이상 쓴 사람들 중에서 여성분들, 중년 여성분들 중에 20명에 1명꼴로 청력 감퇴가 좀 진행이 되더라라는 보고가 있고요. 그래서 진통제를 오래 쓰다 보면은 요 NSAID 계통의 진통제가 하는 역할이 염증 반응을 좀 덜 일으키게 만드는데 왜 그렇게 만드냐면은 혈액이 그쪽으로 염증 부위로 좀 혈액이 안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염증 반응들이 좀 덜 일어나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초순환 장애를 상당히 많이 일으키는 편입니다. 특히 귀나 이런 미세혈관들도 좀 많이 수축이 되다 보니까 청력만 감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진통제를 쓰고 통증 조금만 아프니까 이제 진통제를 먹고 이제 통증을 참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통제를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점점 통증에 민감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웬만한 통증도 내가 그냥 둔감하고 별로 그렇게 참아 넘길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러면은 이제는 훨씬 낮은 자극에도 몸에서 훨씬 더 아프게 느끼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진통제 하나만 먹고도 이제 관리 좀 통증이 잡히던 게 나중에는 2알 먹고 3알 먹고 하면서 점점 이제 약이 늘어나게 되는 거는 점점 진통제로 인해서 통증에 내 몸이 예민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약들 정말 힘들다가 아니면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약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약들은요 작용이 있는 반면에 그 약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이 항상 같이 존재를 해요. 부작용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복용 전에 주의사항을 꼭 잘 확인하고 이 약들이 어디에 쓰이는 약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주의사항도 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병원 가가지고 또 약 타오고 또 어디 내과 가가지고 약 타오고 어디 또 부인과 가서 약 타오고 이렇게 따로따로 약을 여러 군데 병원에서 이제 처방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반드시 내가 다른 병원을 찾아갈 때 내가 기존에 이런 약들을 먹고 있다는 거를 새로 진료하는 선생님한테 꼭 알려주셔서 그래서 약이 중복이 되거나 불필요하게 좀 과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통증을 일으키는 부작용 외에도 정말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혈압약들 중에서는 어지럼증이나 기운 없는 이런 부작용도 좀 많이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뭐 당뇨약은 오히려 좀 저혈당을 일으켜가지고는 식은땀 나고 좀 기운 없게 만드는 이런 부작용들도 잘 나타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뭐 어떤 증상들, 불편함이 계속 지속이 된다 하는 게 혹시 내 약 때문은 아닐까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이 될 때 국내에 약물 부작용을 상담 가능한 의약품 안전센터들이 있어요. 큰 종합병원들이 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서울에서는 뭐 중앙대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뭐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쪽에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지역 의약품 안전센터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내가 먹고 있는 약이 혹시 나와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셔도 되고요. 그런 데까지 전화하기가 좀 힘들고 귀찮다 그럴 때는 어디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될까요? 어느 한의원에 가시면 될까요?